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또는 곳곳마다 드리겠지만 깜짝 놀라셨죠? 하늘이 비로 구멍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짧게 지나갔고 큰 피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곳곳 또 이렇게 비가 막 오고 나면 집안들이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물이 좀 빠리빠리 쏟아 나갈 건 좀 구멍 살펴보시고, 특히 지붕 위에 그 물 나가는데, 그리고 하수구 이런 데 낙엽 같은 게 좀 고여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걷어내셔 가지고 지붕 막 물 넘쳐 가지고 막 2, 3층 내려가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 위에 한번 옥상 올라가셔서 뭐 이런 담배꽁초 같은 거 이런 거 좀 걷어내셔 가지고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조언 드리고 시원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윤환 대표께서 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비 이야기를 또 우리 건축물과 함께 또 연관지어서 여러분 걱정을 해주셨네요. 올해 장마는 조금 늦게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좀 비 소식이 잦은 것 같습니다. 이런 비 피해로 혹시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한 번씩 시설물 관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리하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6007-8335번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 50대 부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께 또 삶의 부동산 노하우를 좀 전해드릴 시간을 준비를 했거든요. 차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맞벌이라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어떤 그 차이점을 두고 이렇게 50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좀 있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침 이 얘기가 맞다라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신혼부부를 둔 자제분들에게도 아마 좀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맞벌이 부부들이 의외로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거나, 혹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은퇴를 앞두고 굉장히 좀 공황 상태에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강의를 한번 이끌어 갈까 합니다. 제목은 50대에 후회하는 맞벌이 부부. 우리가 50대라고 하면은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55세 이하의 분들을 좀 빼고요. 그냥 50대는 그냥 55세에서 60대 은퇴를 5년 또는 7, 8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후회하는 분들을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혹시 50대, 60대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앞으로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3, 40년 살거든요. 좀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저희 방송과 함께 하면서 다시 무언가를 좀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 부부 하면 다 부자인 줄 알죠. 정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마음도 부자고 삶 자체가 윤택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년, 은퇴 이 시기에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 곤란을 겪게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하셨다가 회사 그만두자마자 한 1년만 회사에서 좀 더 추가로 나오는 거 빼놓고 나면 어느 순간에 공황 상태에 빠지죠. 막상 큰 조직에서 큰 어떠한 그 인프라가 있고 물적 인적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못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또 대부분 부부간에 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맞벌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유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능력이 있고 부인도 능력이 있어서
맞벌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우리는 돈을 늘 벌 수 있고 언제까지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래 윤택한 삶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집, 그까짓 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모으면 살 수 있어. 우리가 신용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신용으로도 살 수 없고 신용이 끝나버리죠. 은퇴하고 나서 우리 근로소득세 이제 이 신고가 1년만 안 해버리면요. 신용 1등급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DTI라는 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1등급이라도 휴지 같은 1등급이 돼버리죠. 그래서 윤택한 삶을 선택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요. 보통 부인이 벌면 뭔가 남편들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택한 삶을 같이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저축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다가 마음에서 어느 정도 저축한 걸 확인하고 나면 마음에서 어떤 능력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뻗어지죠. 하나는 능력의 퇴화가 일어납니다. 부인을 믿고 부인이 돈을 벌면 뭔가 이제 능력이 퇴화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유지 쪽으로 가다 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사고를 치죠. 돈 좀 있고 부인이 벌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너 능력 있으니까 너 이것 좀 해봐라. 그러면 집에 올 때마다 가슴에 안고 밤새 고민을 하죠. 나도 한번 사업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또 누가 찾지 않아도 남들 친구가 나가서 잘 됐다고 하면 내가 저 친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한번 미리 나가서 하면 부인이 벌 때 돈 좀 벌어놨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사업이라는 게 보통 1000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 성공할까 말까? 옛날에 벤처 한다고 했을 때 10,000개 해서 10,000개 사업체가 생겨서 3개가 성공하면 성공한다고 하죠. 이건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사고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인에게 커다란 부인과 자녀들에게 힘들게 되겠죠. 부인도 똑똑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윤택한 삶, 좋은 소비 살다가 그리고 역시 부인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투자할 수 있는 거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온갖 앞뒤 보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월차를 내면 어쩌다 일하다 쉬는 거니까 놀러 가고 싶고 연차 내면 그냥 쉬고 싶고 책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냥 오직 자기 일과 집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휴식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죠. 오직 자기 일과 자기의 세계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이렇게 사고 한번 더 치고 나면은 바빠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면 나는 뭐 했을까라는 회한이 들지요. 두 번째 50대 이 맞벌이 부부의 특성. 남편 능력 있고 부인 능력 있으니까 윤택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리고 능력 퇴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가지요. 소비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무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보상을 받을 게 뭐지? 하다 보면 소비가 늘어나죠. 특히 우리 아내분들, 부인분들 아이가 출생을 하고 커가면서 왠지 일만 하고 미안하죠,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과소비가 자녀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아이는 해달라고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에 해주다 보니 아이는 이 소비 때문에 아이가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소비는 한번 증가를 하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닿는 한 그냥 이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소비의 패턴을 유지하고서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능력이 있으니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 저축할 수 있다라는 착각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분들은 모아놓은 게 다 저축, 돈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죠. 오직 자기들의 일에서의 하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놓쳐서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했다 보니 내가 뭐 했지? 라고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뒤돌아볼 때 회한이 느낍니다. 그동안 그 많은 기회를 두고 나는 뭐 했을까라고 기회를 두고 온 나를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내 신용만 가지고도 아파트 하나 그냥 전세 끼면 내 신용대출 5천, 1억만 받아도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고 애들도 사줄 수 있었고 두세째 살 수 있었었는데 왜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왜 앞만 보고 일만 하고 갔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요. 지금 맞벌이 하셔가지고 50대, 55세, 60세 되신 분들 정말 녹록치 않게 어렵게 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맞벌이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모든 삶을 윤택한 삶으로 소비로 그리고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사업 뭐 이런 거 하다가 한번 깨져 뭐 잘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놓친 거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맞벌이에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 잘 벌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안 됐던 후회하신 분들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 안 생겼으라는 마음을 하는 거니까 잘 되신 분들은 잘 됐으니까 스스로 만족하시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만이라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맞벌이 하신 분들 보통 뭐 전세로 오래 사신다든가 아니면 이게 부동산 올랐을 때 끝자락에서 하나 사고 현금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집이 없거나 집이 아무런데 뭐 그렇게 가치 없는 곳에 살면서 뭐 퇴직금 받고 뭐 하고 10억 들고 뭐 하면 뭐 10억 들고 뭐 하려니까 불안해요. 투자해본 경험도 없어요. 나이는 늘었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경제활동 이제 끝나면 뭐 10억이 갖고 있는 전체 사다 보니까 뭐 하나 투자하려도 마음에 벌벌벌. 왜 그렇죠? 열심히 20, 30년 동안 돈을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모아놨지 투자를 해본 적 없기 때문에 혹시 날릴까봐.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뭐 하게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벌이 혼자 버심 쪽은요. 처음부터 모두 자체가 혼자 사니까 혼자서 버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부분 남편이 벌고 부인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죠. 거꾸로 사는 집안도 많겠지만 저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요. 부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미안해요 남편한테. 그래서 집안일 열심히 하고 하면서 무언가 좀 더 아껴서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처럼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축하고 적금 들어서 소비 줄여가지고 무언가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남편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남편 직장 보내고 자녀분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청소 좀 해놓고 동네 아는 친구들 아니면 아이들 것 때문에 친해진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너 명 모여서 냉면 먹고 국수 먹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죠? 요 세계에 내 갖고 있는 돈으로 뭐 투자할 수 있을까? 뭐 없는 투자의 세계를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가 뭐 건전하지 않은 쪽도 있고 건전한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전한 쪽에서 많이 성공을 해왔다라는 거 아주 알아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부동산 투자의 세계도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려니까 내 돈 갖고 안 돼요? 그런 서로 이렇게 외벌이들끼리 모여서 했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는 함께해서 투자를 합니다. 함께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령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하우 생기면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을 벌지만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 적금 부은 거 그리고 투자했던 거 모아서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집도 내 주택도 서서히 상위 지역으로 갈아타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서기에 성공을 했고 또 내 집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씩 이게 사주어서 나중에 노년에 가서는 그냥 월세 하나 나오는 정도를 맞추는 정도 노후 대책까지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이요
외벌이 하신 분들도 이러한 감각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평생 직장에서 벌 돈 이상을 두세 배를 버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비록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투자의 세계, 내 세계에서의 내 땀으로 버는 세계의 외적인 세계에서 건전한 투자의 세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자, 오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50대 중반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오른 적이 있었고 떨어진 적이 있고 오른 적이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쭉 보면 계속 보면은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결국은 5년 전보다는 더 올라 있고 10년 전보다는 더 올라 있고 15년 전보다 더 올라 있음을 인지하시고 우리 자녀분들에게는 항상 자기 직업에서 많이 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이런 투자의 세계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성장을 한다면 맞벌이인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까 외벌이는 많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다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이 버는 대로 소비가 많고 또 적게 먹으면 적은 대로 소비를 줄여서 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비는 적정하게 하시되 항상 어떤 저축이든 자기 신용을 활용하셔서 부동산이란 세계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다면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맞벌이보다는 훨씬 잘 살 거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더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고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